임차권의 전대와 양도 보증금입니다. 전대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전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무단전대가 있고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여기서 무단이란 것은요, 갑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입니다. 갑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상황에서 을이 세대로 살다가 병과 전대차 계약을 또 한 거예요. 이 경우 을은 전대인이 되고 병은 전차인이 되죠. 을은 갑에 대해서는 임차인이죠. 갑은 을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지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 상황에서 병은 어떻죠? 병의 점유는 불법입니다. 갑의 입장에 봤을 때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예요. 왜 그러냐면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따라서 불법,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게 문제됩니다. 갑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요, 먼저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를 했다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서 차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손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를 한 상태에서는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을에게서 차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발생이 없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해준 경우죠. 동의 있는 경우에는요, 전차인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적으로 차임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무는 있는데요, 병은 갑에 대해서 청구나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인지는요, 기출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 무단전대든 동의 있는 전대든요, 이 셋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갑입니다. 병의 힘이 제일 약해요. 따라서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은 각종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서 처음 보는 게 있더라도요, 갑의 힘이 더 세다, 그리고 병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풀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이 뭐죠?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죠. 양도는 넘긴다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병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양도에서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임차인 지위 상실입니다. 임차권 양도의 경우는 을은 임차인지를 상실합니다. 그러면은 병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을의 임차인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양도예요. 그러나 임차권 전대는요,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전대인이죠. 그리고 병은 전차인이죠. 을의 임차인 지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전대예요. 방금 전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기출문제 풀이에서 딱 한 번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보증금액 관련해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시죠.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은요, 손해배상 채무와 공제합니다. 공제한다는 얘기는 뭐죠? 뺀다는 거죠. 이 배상 채무만큼 까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연체 차임, 밀린 월세와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와 공제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길죠. 전대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입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여기가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그런 거죠. 갑과 을이 합의했다. 이 두 병이 합의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의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3자간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서만 합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답니다. 그러면 병은 여기 합의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따라서 병의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해 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병의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이 쉬운데 자주 등장해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려면요, 갑을 병 3자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세요.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60만원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갑의 동의를 얻었죠. 따라서
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의 동의가 없이 이러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병이 갑에 대한 월세 지급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월세 지급 의무가 있죠. 그 금액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의 월세는 60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의 동의 얻어서 병에게 전대해 줄 때는 70이었어요. 그러면 70을 줍니까? 아닙니다. 60입니다. 처음에 정했던 이 금액 60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병에게 주겠죠. 그건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갑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에서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합니다. 그때 지급한 월세는 최초에 정했던 월세죠. 갑은 을에게 60만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갑을병인데 동의 있는 전대차죠. 갑과 을 사이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대차가 아니라 임차권 양도였다면은 을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전대차이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임차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직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했다. 그러면은 이익이 차임액 상당에 달했죠. 그러면 해지 사유가 되죠. 이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요. 그 해지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경우거든요.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병은 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단순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라고요? 갑입니다. 갑은 그냥 갑이 아니에요. 슈퍼 갑이에요. 그리고 병은 약자거든요. 약체예요. 약체. 약자가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갑이 이기는 거예요. 병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갑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슈퍼 갑인 거예요. 어느 경우이든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청구할 수 없어요.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 이게 뭐죠? 갱신청구 얘기거든요. 갱신청구, 갑에게 청구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은 힘이 약해요. 갑은 슈퍼갑입니다. 병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은 없어요. 갱신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요. 갑은 슈퍼 울트라 갑입니다. 갑은 병에게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토지를 동의 없이 전대했다. 즉 토지에 대한 무단 전대의 문제입니다. 무단 전대에서 갑은 병에 대해서 슈퍼 울트라 갑이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을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을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을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해요. 다만 이 경우에 이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될 의무는 있죠. 그리고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럴 뿐이지 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차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은 을에게서 이미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갑이 병에게 또다시 무슨 돈을 받는다면은 그 경우는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이든 뭐가 됐든 돈을 받고 싶으면요. 을과의 이 계약을 해지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게 돈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 같은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이거 돈을 또 받잖아요. 그럼 갑은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돼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돈을 두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한 번 돈 받았는데 무슨 돈을 또 받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단순해요. 이를 법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을 받는다. 따라서 손해 발생이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이 손해가 없다. 따라서 배상 청구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편한 걸 하세요. 우리는 객관식 답만 맞추면 됩니다. 4번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사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해가 편합니다.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이라 그러면은 이 경우 토지는 누구 거죠? 갑소일 거죠? 토지는 갑소입니다. 그리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를 했죠. 그러던 중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죠. 그러면은 을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그 후에 정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은 갑이 정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경우죠. 이 경우 을의 경우 아까 토지 임대차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은 을에 대해서 이 건물을 헐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을이 이 건물을 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에는 해가 되죠. 사회경제에 반합니다. 따라서 을의 이 건물을 헐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만한 근거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토지 사용권이 있었어요, 을이. 그러다가 을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은 이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헐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봐도 이 건물을 유지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을의 이 건물이 헐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을은 아까 건물 소유자죠. 정에게 새로운 토지 소유자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매수 청구 행사하게 되면은 헐지 않아도 되잖아요. 5번 만약 이게 나오면 이거 다 틀려요. 답이 안 돼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풀어줘야 되죠.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해줬다. 그럼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무죠. 그런데 을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경우입니다. 건물 소유자만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사가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 임대차에서 동의 없이 전대했죠. 무단 전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슈퍼 울트라 갑이겠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르면 1번.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즉 배신당했다는 이유로 해서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을과 병 사이는 전대차 관계죠. 을은 의무가 있어요. 건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갑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집니다.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대차잖아요. 만약에 이게 소멸한다 그러려면요, 임차권 양도해야 되죠. 그러면은 을의 임차인지는 상실하거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을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별도로 병에게 무슨 돈을 배상 청구든 부당이득이든 돈을 받는다면 갑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두 번 돈 받는 격이 되거든요. 그럼 이중이 되잖아요, 이득이.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즉 갑은 돈을 두 번 받을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죠. 법 논리로 풀면 이렇게 되죠. 존속하니까 월세를 받아요, 차임을. 갑은. 따라서 갑은 손해 발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이 손해가 없어요. 따라서 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따라서 맞는 거죠. 이 이하에서 계속 나오면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을이 건물의 소 부분, 소는요, 이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전체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그 이하를 소 부분이라 그럽니다. 을이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소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동의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갑은 슈퍼 울트라 갑입니다.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갑에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동의해서 전대차 3자 간에서 지금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병의 권리 소멸에 대해서 이 병은 동의해준 게 없죠. 따라서 병의 권리는 살아있죠. 뒤에서 읽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병은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갑에게 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부속할 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을이 아니죠.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갑으로부터 사서 부속시키든가 아니면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이 하지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을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병은 전차인인데요. 건물을 갑에게, 즉 소유자죠. 임대인이죠. 직접 명도해줬답니다. 건물을. 그럼 넘겨줬다는 거죠. 그런데 을에 대해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면 건물을 두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면하죠. 면하지 못한 게 아니죠. 병이 건물 한 개 이미 줬으면 끝난 것이죠. 갑은 슈퍼 울트라 갑이죠. 병에 대해서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 옳은 것은 판례감 1번. 무단전대인데 병이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갑이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차인이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은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갑은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둘 사이는 아무 관계 없어요. 만일에 갑이 동의해줬다면은 전대차에 대해서 갑의 동의가 있었다면은 이 말은 더 맞는 게 되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니까 을로부터 월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다시 또 돈을 받는다. 그런 건 없죠. 맞습니다. 갑은 슈퍼 울트라 갑이에요. 병에게 그 사이 통지하지 않았어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인데요. 누구의 동의죠? 갑의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 얻어서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병이 부속시켰는데요. 갑의 동의 얻었답니다. 갑은 소유자죠. 즉 임대인이죠. 따라서 전대차가 종료되면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죠. 따라서 이 경우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그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대차 모두 종료. 그러면 임대차도 종료됐죠. 그럼 더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죠. 따라서 병에게서 부당이든 뭐든 간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병이 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답니다. 그럼 그 차임 상당에 대해서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모두 종료됐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반환하면 되죠. 소유자니까. 그 경우에는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합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했답니다. 그 경우 병의 전차권이 소멸하느냐 문제에서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토지에서요.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에게 전대했어요. 토지에 대한 무단 전대차입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을은 병에게 병은 전차인이죠.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을은 전대인이죠. 전대인은 이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을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합니다. 그럼 월세를 받죠. 따라서 병에게 또다시 돈 달라 해서 이중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따라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합니다. 그럼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병에게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4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토지에 현존한다. 이 경우 갑이 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문제죠. 그림을 그릴게요. 토지는 갑의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토지 임차인이죠. 그런데 이 건물을 을이 지은 게 아니라 병이 신축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병 소유가 되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을이었다면은 이 건물을 살리는 게 맞아요. 건물을 부시지 않는 게 맞거든요. 즉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병의 건물이거든요. 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전대차에 대해서 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병의 이 토지 전대차에 대해서 갑의 동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을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해지 사유인가 보는 거죠. 배신적 행위이냐 여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전대했다. 그러면은요. 이 경우는 배신적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요. 배신 행위로 보지 않아요. 무단 임차권 양도죠. 이 경우 임차인이 을이었죠. 따라서 을은 이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갑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계약도 채권 계약으로서 유효하거든요. 2번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지금 무효란 얘기인데 틀렸어요. 안 그래요? 유효입니다. 을병 사이에서 채권 계약으로서는 유효해요.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아직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경우죠.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번 해지 사유 여부를 물어본 거네요. 병이 을의 배우자다. 그러면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권 양도인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서 건물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경영까지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배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중개사 시험에서 만약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5번은. 자, 이 부분에서요. 갑의 동의를 받았건 어쨌건 떠나서요. 이미 발생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전에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다면서요. 특약이 없는데 어떻게 병에게 이전되겠습니까? 이전되지 않습니다. 채무잖아요. 채무. 이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지 특약이 없다면 병에게 넘어오지 않죠. 넘어오게 하려면 특약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 또 헷갈릴 수 있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임차인 지위가 상실한다는 거는요. 을과 병 사이, 내부 사이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갑에 대해서 임차인 지위가 아니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지금. 갑의 동의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안에서 갑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에서 이게 을과 병 사이, 갑이 아니라 을과 병 사이 내부 관계에서는 임차권 양도했잖아요. 양도해버렸으니까 넘어가서 을은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을과 병 사이예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모순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금, 틀린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판례에 따름 기업.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준 사람이 입증해야죠.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죠.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니까 증명 책임은 준 사람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죠. 그렇다 해도 월세는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가 끝났으면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 있죠. 이걸로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항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적법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는 적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물 계속 사용 수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을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기간 만료 전 건물이 전소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 성립 후에 불능 사유가 된 거네요. 다 타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용 수익 못하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이 경우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되죠. 갑의 기책사유입니다. 그러면은 갑은 청구를 못하죠. 따라서 반대편에는 을은 청구할 수 있죠. 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합니다. 내용 보니까 건물 반환 채무네요. 건물이 이미 다 타서 없죠. 따라서 건물을 반환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을의 기책사유 따라서 을은 청구를 못합니다. 을은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지죠. 을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청구를 못해요.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습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으면 원칙이 뭐죠? 영어 단어처럼 외우라 그랬죠?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요. 채무자가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누군지 말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누구죠? 무도 권수죠. 무도,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누구죠? 소유자죠.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했다 그랬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청구를 못하는 거죠. 갑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는 을은 청구할 수 있죠. 4번 이 지문은 앞에와 같은 이혼부담의 법리로 보면은 이거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딱 한 개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을의 기책 사유로 건물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은 종료되죠.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집이 다 타고 없죠. 따라서 이 집을 반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경우에서 집의 이 가격과 이 보증금의 가격이 어떤 게 더 크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보증금액이 더 컸다면은 보증금 반환 받을 금액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전소된 건물의 가격과 보증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전체를 상실한다 그러면 안 맞는 얘기예요. 5번 임대차 종료 후에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에 을의 경과실로, 자, 이 경과실이 키워드죠. 전소된 경우 을은 경과실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민법 401조 보면요.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 책임에서 수령 지체가 있었죠. 그 중에는 채무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은 모든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약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